이 글은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지금 김영균 재단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권미정 동지와 같이 작업했습니다. 권미정 동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속한 단위들도 그렇고 이제 주로 불안정 노동자 주체들을 사회적 연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좀 더 의지를 내서 썼고요. 다만 이 사회적 연대에 관한 발제는 이게 똑 떨어져 있다라기보다는 오늘 굉장히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권리 개념이 해체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주체화하고 조직화할 것인지 그러면서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만 좀 앞선 이야기들이 거시적인 이야기였다면은 지금 제가 발제할 부분은 좀 더 미시적이고 좀 더 직관적인 부분 그래서 좀 논쟁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후에 좀 토론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간에 이제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이 당연히 조직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했었죠. 특히 87년도에 이제 노동조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러면서 뭐 학생단위, 뭐 종교단위, 사회단위들이 이들 주체들을 옆에서 돕고 연대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사실 노동운동은 그 전 단계, 87년 이전부터 사실 여러 사회 단위들이 같이 이 노동운동을 해왔기도 했고요. 특히 언젠가부터 이 연대라는 단어 앞에 사회적 연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연대는 기존의 어떤 연대, 그러니까 돕는 것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먼저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특히 사회적 연대가 비정규직 투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 그리고 20년간 다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적 연대를 그간 어떻게 해왔는지 평가하고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17페이지 두 번째 단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연대. 이제 저희가 뭐 권미정 공제라고 그러지 이걸 어디 뭐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끼리 정의한 거였는데 이 사회적 연대는 어떤 특정한 사안을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연대를 통해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 일단 뭐 당사자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 또는 주체라고 하겠습니다. 이 주체만의 싸움을 넘어서 이 목소리에 동의하는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연대하면서 같이 싸우는 것,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되어서 같이 싸우는 것, 이걸 이제 사회적 연대라고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연대는 기존의 연대와 한 두 가지 정도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주체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조합, 노동자들, 당사자들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회적 연대하는 단위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운동의 주체로 참여한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대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사회적 연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사실 내용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대는 어쨌든 주체가 싸울 때 그거를 돕는다라는 개념이라면 사회적 연대는 이 연대하는 단위들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8페이지 그냥 위로 넘어가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습니다. 어떤 노동 이슈가 있을 때 기존의 연대는 이 투쟁의 주체들을 돕는다라고 했다라면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연대에서는 시민이든 조직이든 단체가 됐든 뭐 이런 단위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자기 문제로 여기고 각자의 목표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안단체 같은 경우에는 노동안전의 관점에서,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인권단체는 인권의 관점에서, 법률단체는 법적인 관점에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사회적 연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주체가 확장이 되고 주체성이 강화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꽤 많이 했었는데 인터뷰하면서 인터뷰이들한테 물었을 때도 다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컨대 한국통신계약직 투쟁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냥 단지 이 계약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기 때문에 옆에서 돕는다라기보다는 이 투쟁 자체가 중요한 비정규직 문제다 라고 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동의호통 투쟁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결국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싸우는 투쟁이고 이걸 이제 주체화해서 나의 관점에서 이제 결합하면서 이제 사회적 연대가 형성이 되는 거기도 하죠. 삼성전자 서비스 투쟁 같은 경우에도 옆에 연대했던 단위들은 이게 결국에는 어떤 무노조 경영을 하는 어떤 대자본을 상대로 싸우는 투쟁이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결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택배연대 과로사 대책위에 참여했던 단위들도 이게 택배 노동자들, 싸우는 택배 노동자들을 돕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택배 노동자들에게 만연해 있는 과로사 문제, 그다음에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문제, 그러면서 과로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죠. 검보 투쟁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독특한 거는 이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진 사업장이 주로 비정규직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페이지 비정규직 투쟁에 왜 전 사회적으로 연대하는가 이제 저희가 좀 그 이유를 곱씹어 봤습니다. 비정규직 투쟁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2000년대에 들어서 이 개별 비정규직 사업장의 투쟁이 어떤 용역 재계약 문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문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도적인 한계에 봉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별 사업장에서의 자기 권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이런 비정규직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법제도, 그 다음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을 상대로 한 체제 변환적인 투쟁으로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별 사업장을 넘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어떤 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어떤 현실 때문에 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국에는 뭔가 사업장 밖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는 것처럼 이런 비정규직을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제도에 맞서서 전국적 정치 투쟁을 전개하고 이런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장 담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간에 이제 투쟁했던 뭐 따뜻한 밥 한 끼 권리 캠페인 또는 뭐 열린우리당 과거 이제 전구했던 정부 투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견법 철폐 투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별 사업장을 했지만 앞에 얘기했던 뭐 동료토 투쟁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어떤 이게 체제와 제도와 자본에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에 이제 투쟁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연대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 의식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자 싸울 수 없다. 개별적으로 싸울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회적 의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연대체에서 같이 돌파해야 된다. 이거는 체제의 문제다. 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부지불식간에 형성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회적 연대체들 자체도 어떤 계급적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비정규직 투쟁을 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파견 철폐 공대위, 비정규직 공대위, 뭐 장래 살리기 운동본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투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이제 앞서 김순자 동지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러한 지역의 연대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정규직 투쟁을 하기 위한 상설 연대체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연대가 이런 당위성만으로 형성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121페이지 이제 상단에 좀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좀 약간 뭐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 혼자 투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죠. 파업권이 존재하죠. 그러면서 자본하고 스스로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단협 등 어떤 제도화된 노사교섭 체계의 틀 속에서 투쟁을 전개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측도 대화의 테이블, 교섭 테이블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 투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그냥 알아서 싸우고 상대적으로 연대가 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 투쟁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애초에 사용자가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파업권이라는 것 자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해고에 맞서서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라는 어떤 현실적인 인식들이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정규직 투쟁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당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더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12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기도 한데요. 이제 기존의 사회적 연대라고 한다면 어쨌든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간의 연대 또는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간의 정규직 노조와의 연대가 좀 더 강화됐다면 특히 이제 점점점 어떤 정규직 노조와의 연대가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소위 말하는 사회적 연대체들이 메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우리가 함께하겠다라는 어떤 인식, 그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반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2016년도에 구의역에 이제 김군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이게 뭐 어떤 조직적인 차원에서 결합해서 투쟁이 시작되었다라기보다는 그의 죽음에 공감하고 슬퍼했던 그냥 청년들, 그 또래의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먼저 오히려 투쟁을 일으켰고 여기에 시민들이 결합을 했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여러 사회적 연대, 말 그대로 정말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비정규직과 정례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생겼던 희망버스도 이제 그걸로 끝났던 게 아니라 거기에 동의했던 사람들, 공감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투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lum 투쟁도 그렇고 KTX 투쟁도 그렇고 코스콤, 이렌 유코아 투쟁 이게 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말 절박하게 싸우는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야 이건 나의 문제고 우리 같이 연대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꼭 비정규직 투쟁이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쌍용차 투쟁도 그렇고 뉴커 투쟁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 같이 싸워야 된다라는 의식이 발로하면 그때 사회적 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최근에는 결국에는 투쟁하는 사업장들이 다 비정규직 사업장인 현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회적 연대도 더 비정규직 투쟁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사회적 연대를 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그간의 사회적 연대가 어떠했는지 좀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냥 하진 않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123페이지 박스에 넣은 부분인데요. 왜 투쟁을 했는가? 그러니까 왜 투쟁을 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왜 사회적 연대를 시도를 했는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에 방점을 두었는가? 어떤 것들을 검토를 했는가? 그리고 뭐 주체와 노동조합, 연대 단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개별 사업장을 넘어서는 투쟁이었는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뭐 노조 상금자, 활동가,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 단위들 뭐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연대 효과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투쟁 당사자들이 농성장 꾸리고 피켓팅하고 집회 열고 회사 압박할 때 사실 옆에 연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정말 내가 몰랐던 그냥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고 단체들이고 그냥 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게 사실 투쟁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립되지 않았다, 나만 싸우는 거 아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을 주고 그게 결국에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쟁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외롭지 않다. 그래서 정말 잘 싸울 수 있는 힘이 사회적 연대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러한 투쟁의 사회적 연대를 경험했던 투쟁의 당사자들이 이후에는 나에게 사회적 연대를 했던 이들을 나도 연대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안목을 넓히고 그러면서 누군가 또 사회적 연대를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돕게 되는, 그러면서 이게 투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투쟁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적 연대체로서 이제 참여하는 이들 입장에서도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뭔가 그냥 뭐 막연하게 어떤 당위 또는 어떤 공감 때문에 결합을 했지만 그 투쟁의 의미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후에 또 다른 투쟁을 통해서 이제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주체뿐만 아니라 연대 단위들도 어떤 신뢰와 교감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가장 큰 사회적 연대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좋은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드러내놓고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좀 상처와 또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노조와 연대자 간의 이제 목표가 상이한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주체 이게 좀 우리가 이게 막 섞여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의 당사자들 주체 동시에 이제 그 주체들과 투쟁을 엮어가는 이제 노조 뭐 노조는 뭐 소위 말하는 집행부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정말 산별 노조 좀 더 상급 단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투쟁을 하는 노조 그러니까 일단 노조가 있을 때 이 노조 입장에서 사회적 연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혼자만의 힘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경우에 노조의 힘만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 현장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할 때 그러면서 현장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때 사실 사회적 연대를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연대자들 입장에서는 단지 도우려고 그다음에 현장에 개별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회적 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이슈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주체로 각자 자기 목표를 가지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좀 목표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는 어쨌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연대를 수단처럼 활용하는 게 있고요. 하지만 사회적 연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당면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정말 중요한 우리 사회의 체제를 바꾸는 문제의식에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통신계약직 투쟁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 결합했던 단위들은 되게 중요한 비정규직 투쟁이다. 이 투쟁을 잘 돌파하는 것이 이후의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 큰 의미를 남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 목적적으로 결합을 했던 건데 현장에서는 이미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미 많이 도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끌고 갈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연대 단위와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회사와 합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삼성전자 서비스 투쟁의 경우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단위들이 연대를 했지만 결국에 이제 노조는 회사와 합의를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가졌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가 조합원 배제 없이 우선 정규직 전환 요구로 쪼그라들었고 나중에는 일부 신규 채용으로 목표가 바뀌어서 끝나버리기도 했습니다. 건보 투쟁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는 것도 결국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대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조금씩 상이 다른 게 아닌가, 이 본질적인 상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가 이제 저희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 정말 조합원들, 주체들하고 실제로 이 투쟁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집행부들, 그 다음에 좀 더 상급 단위들 가는 조금씩 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체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그냥 이게 현실적인 목적으로 이제 막 끌고 가게 되면은 조합원들이 사회적 연대단이라고도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그냥 각자 그냥 사업을 벌여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김소연 동지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기능 투쟁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이제 노조에서는 이걸 빨리 끝내려고 했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택배 과로사 대책이나 이제 파리바게뜨 투쟁의 경우에도 소위 이제 상층에서는 합의를 주도했지만 하층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투쟁을 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조 내부에서도 사실 이렇게 이견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 단위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새 보면은 이제 사회적 연대 단위들이 다양한 공대위, 비대위, 대책위,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단위들이 이름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름만 올리고 적극 결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입장 차이가 분명하죠. 또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 노선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대위를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연대가 사실 그 안에서도 이제 쪼개지고 분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투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의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사실 이게 결국에는 현장에서 주체들이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연대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주체의 힘이 굉장히 약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회적 연대의 발언력이 이제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긴 하겠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투쟁이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제 129페이지 두 번째 단락인데요. 파리바게뜨 공동 행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수 노조, 그러니까 현장 장악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자본이 이제 노조를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대체들이 이 투쟁에 결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매운동, 이제 소비자 운동으로 막 전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투쟁 자체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만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주체들이 얼마만큼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투쟁을 끌고 갈 수 있었는가, 소외되지는 않았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특히 주체의 힘이 약하고 연대 단위의 힘이 강할 때, 그러니까 연대 단위 간에 이제 노선이 다르고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비정규직 투쟁의 흐름의 변형이 되고 내부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여기에 이제 막 정파 갈등, 뭐 이념적 지향의 차이, 막 이런 것들이 막 결합이 되면은 사실 좀 난장판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파업으로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연대가 굉장히 그 역할 대신을 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회적 연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장을 바꾸는 거는 사회적 연대 단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연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주체들이 얼마만큼 크고 주체들이 얼마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도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구적 선택으로서의 사회적 연대 폐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좀 제목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문제 해결에 봉착했을 때 주로 찾게 되는 단위가 을지로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종교계, 법조계. 이제 세 개를 같이 묶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약간 그래도 이제 공통점을 찾자라면 네. 이게 결국에는 이 단위들의 어떤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역할이라는 거는 결국엔 특정 사안의 해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과실. 선악과 같은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면 종교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랑 다른데, 종교계는 정말 철저하게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 투쟁하는 주체들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합의가 됐든 뭐 논의가 됐든 그 테이블에서 종교계가 빠지는 대신에 주체들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주체가 돼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는 정말 성격이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그 성과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명확하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주도권도 자기들이 줘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안을 빨리 끝내는 것에 목표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해결이라는 목표 하에 그냥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방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타다의 사회적 합의 때에도 이 제도정당 같은 경우는 자기 생색을 내는데 집중했고요. 그러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연대를 해방하고 좀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상황을 종결시키는 게 사실 을지로위원회인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을지로위원회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에 대해서 다들 뭐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을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합법 투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법조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도를 벗어난 상상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싸우고 아무리 정말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제도 중심으로 놓고 투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안전하고
합법적인 투쟁으로 전개가 되게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비정규직 투쟁에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법조계 정치권과 법조계의 과도한 개입이나 목소리는 어떤 의미에서 안전하고 어떤 의미에서 편리하고 때로는 유용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운동을 죽이는 방식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목소리, 이런 정치권과 법조계 목소리가 투쟁이 승리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연대를 통한 목표 달성인데요.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표는 말 그대로 그냥 투쟁상 그게 정말 해결인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또 이 투쟁의 어떤 그러니까 현안 해결이 유일한 목표이거나 핵심적인 목표라고 또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비정규직 투쟁 또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결국에는 이게 개별 사업장을 넘어서고 현안을 넘어서고 결국 제도와 어떤 사회와 자본에 맞서는 구조적인 투쟁, 계급의 투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안 문제 해결만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물론 이거 모두 우리는 다 제도에 맞서는 투쟁이야 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거고, 소위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자회사 전환을 막아내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또 다른 경우에 정말 현안 해결이 정말 진짜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비정규직 투쟁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점점 어느 순간 이제 현안 해결로 좀 더 집중되는 방에 있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 힘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뭔가 더 많은 역량을 투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쟁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 해결만 하는 것도 급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권리개념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자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뒤쫓아가기도 이제 급급하면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개별 사업장의 해결로 이제 가게 되면은 여기서 과연 무엇을 우리는 남겼는가에 대한 회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비정규직 탈폐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죠.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현실과 좀 약간 괴리되고 있는 현상.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연대 단위들도 어떤 자기 목표를 가지고 결합을 했는데, 이게 약간 동원되는 건가? 나는 왜 이 투쟁에 결합했지? 처음에는 목표가 분명했는데 나는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 건가? 내가 가졌던 목표는 정말 이 투쟁에서 이 투쟁하고자 했던 주체들, 노조의 정말 중요한 목표였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합의가 많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서구 유럽에서 나왔던 것이고, 예컨대 노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전 사회가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노동 이슈를 풀어온다라는 취지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 발생을 했고, 근데 제가 서구 사회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에 와서는 많이 변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없고, 특히 자본이 이 사회적 합의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게 뭐 아주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가 되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지금 계속 끊임없이 시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133페이지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게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사교섭이 정말 필요한 자리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마저 사회적 교섭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당사자가 이제 배제가 되게 되는 거고요. 당사자가 없는 사회적 합의는 되게 아름답지만 공허하죠. 이행불능의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택배 과로사 대책위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요구를 해가지고 2021년도에 첫 번째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고 되게 이게 성과처럼 보였지만 합의 5일 만에 사측2를 파기했습니다. 대책위가 다시 사회적 합의를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2차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택배노조가 결국엔 총파업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또 합의가 이행이 안 됐죠. 결국 CJ 대한통운지부가 본사 정부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다시 대책위가 꾸려졌는데 여기서도 다시 사회적 합의를 얘기를 하는 상황.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전 사회적으로 합의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주체가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체가 상대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끌고 가는 합의이게 되고, 그러면 제3자는 과연 약적인 효력을
유지시킬 힘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인 거죠. 주체들이 이걸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체들이 결국에는 이걸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노사 교섭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자리에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을 우리가 자꾸 쓰지 말자. 이걸 되게 아름다운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제 계속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평가를 그냥 거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을 잘 하기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오늘 사실 토론회가 각각 주제가 별개이긴 하지만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전망을 만드는 운동을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싸웠지만 어쨌든 앞서가는 자본과 국가에 맞서서 우리가 싸우려면 결국에는 전망을 만들어야 되고 개별 사업장의 투쟁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전망을 만드는 투쟁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운동이 사후적이고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이기도 하고 표면적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근본적으로 너무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사전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연대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안에서도 주체는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노동자 당사자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연대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연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게 불안정 노동 철폐 투쟁이라고 했을 때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나서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지대가 없는 사상무각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체화와 이 사회적 연대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주체들이 쓸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도 결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주체들의 조건과 역할이 상황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에 다 똑같이 막 전망을 만들고 사회적 주체를 막 형성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상황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관행화됐다, 관성화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사안이 터졌을 때 뭐 대체계를 꾸리고 공대회를 꾸리고 그 안에서 조직 체계를 갖추고 그러면서 뭐 윤석열 퇴진을 뭐 외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막 이게 뭐 그런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 단위 간 관계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각자 자기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 목표라는 건 되게 아름다운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이념적인 투쟁, 나의 어떤 정파적인 이익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에는 사회적 연대가 결국에는 내 조직을 확대하는 나의 입김을, 나의 목소리를, 나의 입지를 넓히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연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많은 게 많은 거다, 많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좀 인식은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내부에서 철저하게 좀 토론과 소통이 비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대 형태인데요. 뭐 이것도 연결된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공대의 대책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뭐 지지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지지 모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한 상설연대체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이 성과에 대해서는 이후에 평가하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뭐 무조건 2, 3주 개조 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결합했다라기보다는 뭐 거대한 틀에 맞서서 정말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뭐 체제를 바꾸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결합을 했던 건데 다양한 상상력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앞에서도 이제 주체와 조직화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는 너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너무 다양한 형태로 보이지 않게 파편화되어서 조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비정규직 투쟁은 어쨌든 그 중에서도 조직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간 지원 형태로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 연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까지도 조직하는 데에 사회적 연대가 같이 결합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회적 연대체가 좀 더 주도적으로 우리 운동을 비정규직 투쟁, 불안정 노동 철폐 투쟁을 끌고 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그냥 개별 사업장에서 해결됐으니까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뭐라도 좀 남기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의 투쟁이 끝나면 우리 잘 싸웠으니까 이걸로 끝 이게 아니라 이 투쟁의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투쟁으로 연결시키고 또 다른 투쟁으로 연결시키고 그 연결고리가 결국에는 사회적 연대로 확산되고 그게 결국에는 계급 투쟁 어떤 체제 변화 투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확산을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는 어쨌든 우리가 한번 좀 재고해보자.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게 정말 맞는 거냐라고 그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현장에 당사자들, 조직된 주체들이 있을 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 투쟁을 끌고 가는 어떤 이제 사안이 발생했고 투쟁을 끌고 가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무게감이 있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회적 연대를 좀 수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냥 당면한 문제 해결에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연대를 하는 단위들의 입장은 정말 다르다는 거. 정말 어떤 의미에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 투쟁을 자기 목표를 가지고 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으로서 이 사회적 연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노조 내부에서도 정말 현장의 주체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조의 상층부, 집행부가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아까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 연대를 동원했다가 문제 해결 국면에서는 자기 혼자 해결하고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소통의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연결자, 여기서도 이제 뭐 매개자 역할이 결국에는 노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